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안양시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철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틀 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3항 안양시 동해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5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 순서는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 청취와 1분 1답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현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선현석입니다.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안번호 835호 안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대로 연장하고 상위 법령을 인용 형식에 맞게 정정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 설정 및 3년 연장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위임 범위를 변경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2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 법령을 정비하며 안 제8조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최초 5년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 3년을 연장하되 기간에 따른 조례 경감률 위임사항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비용 측에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기간은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21일간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선현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박영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에 따른 기준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2,040명에서 2,077명으로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998명에서 2,03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 정원을 1,913명에서 1,95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증원된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인력임을 말씀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6쪽의 별표 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11조 및 제12조 관련하여
도로교통국과 환경국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며 그 밖에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신청사 주소를 반영하고자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은 5쪽의 별표 1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 수방 사항은 7급 9명, 8급 4명, 9급 24명, 총 37명 증언에 대한 인건비로 2026년 약 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2027년 이후 소요액은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정원 증언 5년간 약 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총무과 자체 검토사 한 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쪽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동해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양시 동해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숫자 나열식 행정동 명칭을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가진 지명으로 변경하여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며 또한 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라 변경된 지번을 반영하여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안양 8동과 9동의 명칭을 각각 명학동과 병목안동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종전에 부존재 지번을 삭제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된 지번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간판, 게시판, 도로 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 및 교체 비용으로 약 7,6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 예산 확보와 시설물 교체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 일자를 26년 7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26년 2월 13일부터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은경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정은경입니다. 안양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38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석수체육센터 신규 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요금사항 등을 규정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석수체육관에서 석수체육센터로 시설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 별표 1을 용어를 정비하였고 체력 단련장, GX 프로그램 등 신규 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석수체육센터의 수영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호계 체육관에 한정되어 있던 탁구장 사용료를 별도로 규정하여 다른 시설에서도 탁구장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신규 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총 9,651억
300만 원이 예산 소요가 예상되나 1억 원 미만으로 비용 축에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와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 2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는데 접수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47번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체육시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탁해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체육시설 중 중앙공원 등 테니스장 5개소 및 호계 배드민턴장 등 5종목에 대한 체육시설로서 위탁 내용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예약 접수 및 사용료 징수, 시설의 유지 관리 등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익금의 20%는 시에 납부하고자 합니다. 동의 완료 후에 수탁기관 모집 공고 후 5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6월 중 위스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정은경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명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명화입니다. 안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쪽 안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안양시 시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체계 조정 등 상위법 체계에 따른 감면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일부 사무분장을 정비하는 등 조직 및 인력 운영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정원 증원은 총 37명으로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확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도로교통국 및 환경국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한 것은 지난 개편 사항을 보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기능을 재편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조 안양시 동해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숫자 나열식인 동명칭을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가진 옛 지명으로 변경하여 지역 전체성을 담아 현행 안양팔동을 명학동, 안양구동을 병목안동으로 각각 변경하고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과 부존재 지번을 정비하여 실제 행정구역과 공부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6조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석수체육관을 석수체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규 프로그램 개설에 따라 체력 단련장 등의 사용료 신설과 부가가치세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체육시설 사용료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9조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관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안양시 사무의 민관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공원 테니스장 등 9개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민관 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명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기 위원님. 네,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위법에서 이 감면 기간을 연장해 준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연장한다라는 큰 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크게는 두 가지 내용이었던 거죠. 우리 사회복지와 그리고 무슨 시설, 지역 도시개발구역 및 네. 지역개발. 안양에는 이 구역이 없어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사회복지 시설 중에 제 2조의 2만 이제 해당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 사회복지 시설들이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지방세 항목을 이제 감면해 준다는 건데 네. 이게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감면해 주는데 사실 이게 우리 지방세 세액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감면해 주지 않으면 우리 세금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그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세 정의의 원칙에 맞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뭐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법에 있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은 뭐 이해하나 그 연 평균 7억 정도가 평균 6억 5천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이건 원 단위라서요. 6만 5천 원, 65만 원. 네, 65만 원 가까이 됩니다. 사실 큰 감면액은 없네요. 그러니까 안양에서 요 해당되는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나요? 딱 한 군데입니다. 딱 한 군데 어디라고 좋은 이게- 일을 하는 데인데 뭐 이거 네, 이게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가 들어간 시설을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만한 게 한 알겠습니다. 군데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따로 네.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000원 단위로 봐서 이게 6억 5천 정도인 줄 알았는데 사실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감면되는 세액들이 꽤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양시에. 그렇죠. 많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상위법으로 인해서 감면받는 우리 안양시의 세액 규모. 저희 총 이제 비과세 감면 규모는 지출 보고서에 보고 드리긴 하는데요. 작년 기준 했을 때 약 812억 원 가까이 되고요. 그중에 대부분이 이제 일반 공공행정이라고 해서 국가나 지자체 소유 재산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 있고 사회복지 분야는 약 39억 정도 됩니다. 저희 안양시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대부분 사회복지 법인들이 많이 해당되고 사회복지 시설이라 그래서 사회복지 법인은 아닌데 일반 법인이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했을 때 일부 감면해 주는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요 관련된 질의를 한때 많이 했던 적이 있었고 그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이제 그 혜택을 받는 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 네. 세정과에서 꾸준히 좀 찾아내 주셔서 아무튼 우리 안양시 세입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선현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기 의원님. 네, 과장님. 이 조례 할 때가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우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네. 예산 심사 때 추가적으로 이제 AI 전략국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 이제 좀 질의는 별도로 좀 드릴 거고 사실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반가운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반가운 부분은 정부의 이제 인력 동결 때문에 조직은 개편해야 되는데 인력이 동결된 상황에서 조직 개편하는 것이 어렵다. 근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인력을 늘려준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것이 반영되는 건데요.
AI 전략국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지 이제 얼마 안 되고 이제 정원을 바로 증원을 하는 거죠. 이전에 네. 이제 조직 개편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AI 전략국을 신설한다였던 거죠. 아무래도 국가 정책이라든지 지역 현안 수요를 반영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AI 전략국의 그러니까 평가가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I 전략국 만들 때 행정 효율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AI 시민 비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인력 감축 효과를 보게끔 하는 게 AI 전략국의 의도였단 말이에요. 그게 국가 정책의 방향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은 효율화하는데 인력은 증원했어요. 물론 이제 업무가 다른 업무죠. 이게 복지 업무가 대부분이겠지만 기존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를 통해서 인력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 지난번 조직 개편할 때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를 했고 이번에 저희가 반영된 거는 통합볼금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라든지 그런 수요 때문에 증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신규 복지 업무를 뭐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AI 전략국 신설로 인해서 행정이 많이 효율화가 됐다면은 거기서 다른 인력을 감축해서 복지로 투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이 조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정부에서 인력이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반영하겠습니다라는 이 조례안이 맞느냐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조례 안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았어야 되는데 담지는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증언하는 부분은 그 사회복지라든지 간호직 부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행정의 효율화를 하면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민원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다 보니까 행정 효율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려움이 AI가 있습니다. 있고 예. 없고의 문제이기 전에 네. 기존의 2,040명으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고민해보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라는 프로세스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정부에서 인력을 내려줬으니 우리는 쓰겠다라는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 그 내용이 네네.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 우리 보고서, 그러니까 이 조례 안에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은 네, 부처에서 충분히 고민하셨다고 하니까 네, 우리 다음 예산 심사 때 네.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네, 제출해 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비용 추계서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걱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 앞전에 질의 드렸던 게 이 비용 추계서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9급 1호봉, 8급 1호봉,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비용 추계를 했어요. 이 8급이 아마 간호인가요? 네, 간호 그렇죠? 맞습니다. 간호 네. 4명. 그리고 행정하고 뭐 보건하고 뭐 이렇게 여러 섞여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은 9급이 9급 기준, 9급 1호봉 기준 1년에 4,300만 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은 1호봉이지만 후년으로 엄청 시간이 흐르면 4급 기준으로 우리가 1억 2,200이에요. 한 명당. 이거는 뭐 제가 네. 777호 의안 보고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비용 추계로 1년에 11억에서 5차년도 갔을 때 19억, 거의 2배 증가한 거잖아요. 이게 20년 이상 더 지나면 금액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겠죠, 과장님?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력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기존 인력에서의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하위 직급인 분들을 기준으로 비용 추계를 5년만 했으니까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이게 행정은 한번 공직자분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이분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런 구조에서 총무과에서 그냥 이 인력 증원을 그냥 정부에서 내려주니까 받습니다라고 하는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부서에서 설명해 주셨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통해서 인력이나 조직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앉은 좌석에서 한 가지만 조금 우려사항과 그 현실에서 벌어지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바로잡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돌봄 인력 37명 증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된 거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인력을 지금 이번에 어쨌든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네. 통합돌봄에 대한 업무는 누가 수행하고 계시죠? 기존 인력을 6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맞죠. 기배치했습니다. 네, 예. AI국이 저희가 이제 네. 어쨌든 신설되면서 각 동에 인원이 줄은 동들도 겸직 형태로 지금 통합돌봄에 대한 업무까지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행안부에서는 뭐 12월 10일 뭐 그때쯤 발표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 인력 증원과 예산 6개월치를 지원하겠다라고 공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조금 미리 준비를 했으면은 공직자분들의 업무 강도가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요? 기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질의를 드리는 게 저희가 행안부에 그러니까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통보를 받잖아요. 네, 승인을 그렇습니다. 받잖아요. 예. 그 승인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2025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저희가 이번이 첫 회기가 아니잖아요. 임시회도 있고 준비할 이번이 기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추경 예산 일회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지금 저희가 6개월치의 인건비가 네. 내려왔고, 근데 회계과랑도 이제 회계과와도 이제 질의를 하겠지만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이번에 인력비 내려온 게 몇 명 정도가 내려왔죠? 저희가 2,077명 정도.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인건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37명이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인건비는 저희가 17명분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치의 이 예산을 네. 9월 때까지 채용을 맞춰서 3개월 이내에 네. 다 소진을 하겠다라는 게 부서의 계획이에요. 이해가시죠? 3개월. 그러니까 6개월치가 네, 내려왔는데 네. 절반 정도밖에 안 내려와서 네. 채용 절차를 9월 달까지 끝내고 남은 3개월을 3개월치만큼 다 모든 인력들에게 다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시행되고 6개월 동안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신 공직자분들은 업무 강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저기 통합 돌봄 인력 예산으로 내려왔는데요. 7월부터 12월 분이 내려온 겁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채용 계획은 어떻게 되죠? 채용 계획은 저희가 6월에 시험을 봐서요. 9월에 합격자가 맞잖아요. 어쨌든 네, 3개월밖에 발표가 저희가 근무를 됩니다. 못 하는 거고 네. 그 3월 27일부터 9월 달까지 임용되시고 네. 나서까지의 네. 6개월은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통합돌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었고 인력 보강 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미리 대비를 한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도 작년에 그렇게 해서 6명을 그건 이제 저희 배치했습니다. 본청에 네, 네, 있는 네, 네. 복지정책과의 인력이 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는 하는데 신규 채용에는 아까 말씀드렸시피 기준 인력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같이 저희가 이런 조직 개편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 유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실제로 타 상임위에서도 통합돌봄에 대해서 안양시는 얼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책도 한 바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업무 강도를 낮출 수 있는 하루빨리라도 더 낮출 수 있는 방안들 좀 모색해 주시고 총무과에서도 전체적인 어쨌든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안 계시죠? 네,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동일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기 위원님. 네, 과장님 작년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데 굉장히 진통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모두 웃는 계류였다고 보여지는데 잘 지금 적용돼서 운영 중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는 또 마찬가지로 영향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시행일이 7월 1일자입니다. 7월 1일자이기 때문에 어떤 지방선거 이후에 바뀐다. 그래서 그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예산심의 따고 뭐 겹치는 내용이니까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안양 7동이 이제 그 투표에서 부결이라는 표현이 될까요? 반대. 그러니까 덕천동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더 많아져서 조례를 아무튼 우리가 지난 회기 때 개정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네. 우리 부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산과 조례가 함께 올라오게 됐고 네네.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나름대로 제가 의회에서 느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 설득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해 주신 덕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게 문제가 있다, 의회를 무시한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작년 조례 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부분이 이번에 많이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이제 최진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제 지번 정비였습니다. 네. 예, 별표 있는 지번 정비를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토지 등기 시스템, 그다음 통반 조례에 있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재정비를 했었고요. 현재 이제 저희들 안양시가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부존재하는 지번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19개 동 한 50개 정도 지번을 정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제 교통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지리정보 시스템상에 나타나지 않은 지번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시스템 플랫폼 회사들에게 지번 변경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수정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께서는 내용을 다 모르실 테니 제가 몇 가지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제가 보고 있는 요 조례안 보고 있어요. 13페이지 호연동 보고 있는데요. 네. 호연동에 이렇게 돼 있어요. 종전의 광명시 일직동 일원 중 291-4가 삭제가 됐어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데가. 네네. 291-4는 우리 지금 세물공원이에요.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네. 뭐 삭제되는 거는 이제 일직동이라는 이름이 삭제되는 건 맞죠. 안양식당이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291-4에 대한 지번은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박달동 649, 네. 656에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바로 그럼 검색을 네네. 해볼게요. 여기다가 저 네이버 플랫폼을 쓰고 있거든요. 박달동 649. 649는 지금 그 안양천으로 확인이 되는데 네네. 그 지번에 그러니까 649의 면적이 넓어진다고 보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649에서 656에 네. 그 강명시랑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경계 조정했던 부분들 네. 다 포함해서 이쪽으로 다 같이 변경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지도 플랫폼 시스템에서는 649라고 검색하면 언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 플랫폼 회사들이 전화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문서를 보내도 등기를 보내도 수령이 안 되고 해서 그 저희들이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제안하는 시스템상에 제안하는 개선 제안안을 올리면은 걔들이 이제 그쪽에서 한 달 내지 2달 정도 있다가 개선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그럼 요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다 그걸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네네. 일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사례는 기존의 주소가 바뀌는 사례인 거고, 네네. 다음은 안양 7동 볼게요. 안양 7동에 이제 포함된 두 개의 지번이 있어요. 네네. 1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개정안에 이 두 개의 지번은 2016년에 준공된 이제 레미안 메가트리 아파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아파트는 준공됐지만 지번이 그동안 조례에 부존재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를 바꾼다는 거에 있어서는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뭐 당연한 일을 한 거지만 네, 좀 어떻게 보면 늦었습니다. 이게 이 조례에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메가트리아 단지 주민, 뭐 그게 단순히 메가트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안양에서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했던 모든 단지가 지금 추가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이 조례상에 담겨져 있는 지번들은 관할 행정동에서 관할하는 지번 위주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사용하는 지번은 등기상 부동산 시스템이라든지 토지 등기 시스템 지번으로 가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요 안양 7동 1393으로 검색하면 메가트리 아파트 단지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사실 뭐 그동안 뭐 안양천 서로 177로 쓰던 뭐 안양동 1393으로 쓰던 이제 뭐 택배든 등기든 우편이든 배달되는 거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의 조례상 이게 담겨져 있지 않았던 것뿐이다. 네 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양성화를 한 거죠. 많이 바뀌었고 또 거의 뭐 저 네네. 99%라고 봐도 될까요? 이제 90한5% 정도는 95%, 네. 현행화시켰다는 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남은 5%를 찾아내는 일은 네네. 95%를 찾는 것보다 더 힘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5%를 어떻게 찾을지와 그리고 향후에 이제 계속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거를 계속 추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뭐 1년에 한 번이던 이 조례가 2년에 한 번이던은 계속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우리 시가 이제 현재도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을 수시로 반영해서 그 동경계나 동관할구역 그 조례상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각종 시스템하고 호환을 해서 그렇게 현행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도시 정비과하고 이런 이제 논의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비 사업을 하면서 수십 개의 지번들이 사라지고 한 개의 통일된 지번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 도시 정비과하고 문서를 계속 주고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 제도를 계속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예, 그래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이 동명칭이 이제 조례까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현재 보면 몇 개 동이 지금 변경이 돼 있는지 좀 정확하게. 지금 현재가 5개 동 변경됐고요. 이제 기존 이제 추가로 2개 동 변경할 것이고요. 네. 근데 진짜 명칭을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도 뭐 호연동, 박달동은 괜찮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박달동 그러니까 되지만 충원동 어딘지를 모르는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많아요. 호연동 어디지? 이런다고. 거기에 대해서 좀 홍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진짜 안양 8동 또 안양 9동 이런 식으로 이제 됐던 것을 가장 뭐 명학동, 병목안동 맞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을 때 이때 홍보를 좀 포괄적으로 어떻게 처음 시작할 단계부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 이제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래서 5분 추경에 그 홍보비를 조금 그 변경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수막이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현수막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붙여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5분 추경에 좀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 동영상으로 좀 홍보될 수 네네. 있도록 좀 그렇게 하고 제일 좋은 건 진짜 홍보는 바로 프랜카드.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동의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좀 있어야 돼. 또 특히 외부의 인근 지역에 관양동에 사는 사람이 호연동 그럼 못 찾아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낯설어서 저도 낯설어요. 호연동을 박달 이동으로 이렇게 불러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처음 단계부터 좀 바짝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가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홍보할 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이 이제 의견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역이 아무래도 사회단체
주민자치위원들. 동 명칭 변경 위원회를 이제 5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각 이제 관심 있는 이제 명칭 변경 위원회를 구성할 때 네. 반드시 공고를 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구성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은 거기에 관념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일단 명칭 변경에는 무조건 홍보가 최고다. 미리 하기 전부터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그래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 많으시고요.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5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의원님.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띠지를 6개까지 붙이셔가지고 설명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 과장님하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직접 소통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팀장님하고 이렇게 소통했던 내용들은 다 들으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아쉬운 부분이 사실 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시점. 예. 이런 석수체육센터가 작년 1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석수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보완되는 조례를 이제서야 개정을 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11월에 개관했지만 지금 4월 그리고 이제 조례가 공포되는 5월 시점까지는 석수체육센터는 반쪽짜리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시나요? 아, 예, 맞습니다. 사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개관하는 것이 맞는지, 개관을 해놓고 사후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제 석수체육센터의 이제 문제점은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보니 원래는 준공 이전부터 이 시설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아니고 준공 이전에 우리가 착공 들어가서 한 2년 전부터 착공을 했을 때 한 1년 전부터는 어떻게 운영할 건가, 위탁을 할 건가에 대해서 먼저 심도 있게 요걸 결정하고 나서 그 시설에 필요한 위탁 인원부터 먼저 해야 되고, 그 시설이 결정됨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지 프로그램이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 11월에 준공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을 된 것에 대해서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피해가 이제 시민들께서 운영하는데 반 정도밖에 지금 시범 운영만 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번 조례에 그 내용을 다 담아서 올 수밖에 없었고요. 예산도 그래서 추경에 같이 올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 예산이 이제 본 예산을 통과를 하면서, 조례와 본 예산을 통과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프로그램을 이제 직원들이 10월중에 와서 어떤 거를 할 건가 운영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게 사용료하고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그 조례를 바꾸는 시점이 저희가 3월하고 4월이 있었습니다. 근데 3월에는 저희가 그걸 하려고 와서 보니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라는 거를 또 사전에 해야 돼서 이런 시점이 굉장히 저희가 빨리 달려왔음에도 늦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센터나 이런 걸 지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6개월 이전, 우리가 준공의 6개월 이전부터, 그러면 예산이나 그런 사항은 한 1년부터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시설팀하고 생활체육팀하고 이제 위탁을 주는 팀하고 계속 이제 소통을 하면서 어느 시설이 하나가 지금 착공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이제 생체팀에서 그거를 준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조례와 지금 예산이 같이 올리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요거를 잘 저희가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을 끊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도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치행정과의 예산과 조례가 함께 올라온 것과는 또 다른 이유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아마도 다음 이번 예산심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언제 열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제도를 기반해서 시설물이 만들어지고 그게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게 행정인데, 사실 우리는 그냥 건축만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봤을 때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피트니스 시설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가 없는 이유는 예산이 편성되어지지 않아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조례에 없어서라는 이제 안타까운 부분을 과장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고요. 뭐 제가 여기서 뭐 왜 잘못했냐, 왜 그때 뭐 했냐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이제 비용 추계서를 보고 있어요. 이 비용 추계서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예. 네, 비용 추계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는 근거는 연평균 1억 원이나 한시적 경비로 3억 정도는 그러니까 넘으면은 이제 비용 추계서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예.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죠. 미첨부가 됐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소요 예산 중에 인건비가, 저는 이 인건비가 지금 석수체육센터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 요 안양시 관내에 있는 모든 강사에 대해서 반영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안양시 전체 강사라면 1억이 훌쩍 넘거든요. 연평균. 아니, 요건 석수체육센터만 관련된 겁니다. 석수체육센터만 예, 예.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헬스 안전관리 GX 프로그램 방사 수당만 있지만, 예, 예. 이거는 그러면 남은 8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매해 1년에 발생되는 금액을 말하는 저희 거예요? 요번 추경에 가는 7개월분을 그렇죠. 근데 예, 이게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연평균 1억이잖아요. 연평균 1억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미만 이러고만 산정한 것 같은데, 예. 이게 내년에는 이게 12개월로 했을 때는 1억이 넘을 수도 있단 예, 말이죠. 넘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심의 때 이 예. 부분 뭐 제가 추가로 질의 안 드리더라도 예. 자료 하나 만들어 주시면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뭐 안 알겠습니다. 넘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평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연으로 맞습니다. 했을 때? 예, 네. 알겠습니다. 12개월로 했을 때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그 작년 우리 11월 2차 정례회 때 곽동윤 의원님 대표 발의로 이제 군인과 경찰, 군경이 10%씩 감면 받을 수 있는 게끔 조례가 개정되어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이 행정 시스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데 예. 잘 반영되고 있나요? 예, 홈페이지에 다 게시한 거를 저희가 네. 확인해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20일 내에 예, 예. 빙상장을 갔었는데 예. 일반 성인은 세트권, 그러니까 입장권과 어, 그리고 저 신발 빌리는 것까지 해서 6,500원이었어요. 예, 예. 그 군경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 6,500원에서 뭐 10%를 감면받아야 예, 예, 되죠. 예, 예. 근데 요 제가 보고 있는 요 군인은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금액이. 이 기계상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뭐 10% 이상 감면해 준다면은 뭐 이제 뭐 맞지만 10%보다 덜 감면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현장에서 미반영된 사례인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볼게요. 예. 여기 제가 보고 있는 자료 별표 2 체육시설 개인 단체 사용료 중에 제 빙상장을 보고 있어요. 빙상장. 빙상장. 네, 빙상장. 네, 보고 계신가요? 예, 예. 네. 이제 제가 보고 있는 키오스크에는 입장권 연마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일 입장과 연마료 그리고 신발 대여료가 이제 아까 세트권인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있어요. 대화료라고 있어요. 대화료. 대화료요? 대화료. 강습 전용 대화료 3,000원. 신발 빌려주는 건가? 아니죠. 신발을 신지 않고 그냥 이렇게 코치나 스텝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대화료라는 게 이 키오스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별표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장에서 예. 활용되는 현장에서 구매되는 여러 가지들과 얘와 괴리감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빙상장만 있는지 다른 데도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빙상장이 없으니까 이 조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결입니다. 뭐 계류입니다라고 할 건 아닌데 일단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예, 예, 이 두 가지가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잘 체크해 주셔서 당장 뭐 이번에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라 예. 사후에 어느 정도 조사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예, 예. 이런 내용들 그리고 조례까지 혹시라도 개정이 돼야 된다면 예. 그 부분도 함께 저희 의회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진규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주회님,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예, 예. 뭐 존경하는 최진규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예. 저도 기관에서 꽤 오래 했잖아요. 예. 안양시의 모든 기관은 이 소위 얘기해서 개관하기 전에 오픈하기 전에 예. 6개월 전에 조례가 다 개정이 됩니다. 그래야지 개관과 동시에 오픈과 동시에 적용이 돼요. 또 하나는 있어요. 시범 운영이라고 예. 이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나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나 해서 2주나 열흘 정도 시범 운영을 그냥 합니다. 예. 그거는 좀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시설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제가 쇼크 먹었어요. 사실상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있잖아요. 전용 사용. 네네. 그 수영장을 보시면 여기가 그러니까 전체 사용료가 이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뭐 평일에 40만 원, 토요일 공휴일은 52만 원 이렇게 쭉 체육 행사 외에 80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수영장을 통째로 전용 빌려주는 거예요. 이건 대관. 그러니까 대관을 예, 예. 수영장을 전체로. 예. 대회 같은 때 적용됩니다. 대회가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석수체육관이 대회 규격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요거는 석수 네. 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호연도 있고 종합운동장도 종합운동장도 예, 예, 있고 그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거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유 이용을 그러면 저 시행사 위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이제 협회나 이런 데서 와서 전국 대회도 종합운동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때 저희가 적용이 됩니다. 적용을 한다. 예, 예.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 두 번째 예. 여기 보면은 전 체육시설 개인단체 사용료가 나와 있어요. 예, 예. 제가 지금 제가 아는 거와 여기가 바뀌었는 거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 자유이용권이 여기가 수영장이 월 20회 해가지고 성인이 6만 원. 예. 요거는 그러면은 월 5회 오는 겁니까? 자유이용권? 월 20회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그냥 토요일을 상관없이 월 20회. 네, 월 20회. 예. 그리고 수영 강습은 3회. 그러면 예. 요거는 강습할 때만 온다. 네, 주 3회 강습. 그러면 자유이용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다 끊어야 되겠네. 만약에 수영 강습하고 자유이용을 같이 하면 같이 끊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습 몇 회 자유이용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8만 원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통합으로요? 그렇죠. 예. 자유이용권이라는 건 소위 얘기해서 좀 운동을 평영 자유형 적용 예. 잘하는 분들이 자유형을 하지만 주 3회 하시던 분들은 강습만 받아가지고 그게 과연 진일보 하겠느냐. 그래서 대다수의 민간 기업에서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여기 적용을 한다면 그만큼 고객 즉 시민들이 비용 절감이 되죠. 그러니까 연습을 하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강습만 받아가지고 양이 적으면 자 내가 월요일 날 했어. 그러면 화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시간이 있어. 그러면 수영 강습을 안 받아도 내가 그동안에 받은 강습을
혼자서 연습할 수 있고 수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이 된다면 비용이 발생이 좀 줄여지지 이제 않나.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 20일하고 이제 3일 강습하시는 분들은 20일 자유이용권을 끊지는 않고 일을 하루하루 그 위에 보면 성인 일에 그렇게 끊어서 많이 오시거든요. 이거는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 예. 말씀드리는 건 한번 통합으로 시장 한번 조사를 운영하는 해보세요. 거를. 예, 예.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예, 예. 통합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다 예. 끊는다면 비용 발생이 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월 20회야. 근데 이거를 자유이용권을 제한을 안 뒀어. 이거는 가능해.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비용 기간이 크잖아요. 그래서 예, 예. 한번 그 시장 조사를 하셔가지고 통합에 대한 예. 그 자유이용권하고 강사하고 같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번 시장 조사를 해보세요. 그게 있습니다. 예, 도시공사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좀 부서에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맨 처음에는 이제 재위탁 보고였다가 예. 동의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민간 위탁, 재위탁을 저희는 다시 주는 거는 재위탁이라고 다시 한번 간다고 그래서 재위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제 의회 쪽에서 재위탁은 타 기관 여기 아닌 다른 기관에 주는 걸 재위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안으로 다시 오게 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안양시에서 조례 개정이 있었던 부분들을 아시죠? 예. 네, 그 부분을 좀 놓치셨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개소한 석수체육관에 대한 위탁에서도 많은 담론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부서가 조금 지연된 부분들 있고 이번 추경과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바로잡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예. 맞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탁이라는 부분들이 얼만큼 이제 안양시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 동의안은 이 맞고 의회의 동의를 얻으셔야 된다라는 예. 말씀드리고 예. 지금 이번에 저희가 회기가 언제 끝나죠? 4월 24일. 4월 말 정도에 예, 끝나죠. 그럼 지금 여기에 주요 내용에 보시면 테니스장 6개소, 5개소, 예. 호계 배드민턴장이 6월 30일까지가 만료 기간입니다. 예. 그럼 지금 내용상으로 민간 위탁을 주시려면 예. 그렇게 하려면은 공고도 하셔야 되고 선정 절차들이 있을 텐데 예. 행정적으로 이게 날짜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모집 공고는 4월 27일부터 들어가려고 하고요. 15일간. 네. 그리고 신청 접수를 5월 11일까지 공고를 해서 5월 11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위탁 심의위원회를 5월 말쯤 개최해서 그 결과 가지고 6월 중에 협약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민간 위탁으로 가는 것 그리고 이게 종목 단체별로 예. 이렇게 수행 단체로서 이렇게 안양시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나 이게 저희가 다 각기 계약서를 쓰고 각기 관리가 되고 있고 어느 시설은 적자를 보고 있고 어느 시설은 또 흑자를 보고 있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장기간으로 봤을 때 이게 한 단체 공신력 있는 단체에게 모든 것을 다 위탁을 하고 거기서 종목별로 사업 수행자를 지정하는 형태가 이로울지 아니면 지금처럼 개개인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체육과에서 한번 각 잡고 그렇게 좀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고 저희가 민간 위탁을 남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통합 관리 이제 할 때 왔다. 체육시설이 지금 100개, 200개가 넘어가는 실정에서 개개인 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깊이 공감을 하고요.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서 조금 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확인을 하고 이번 위탁은 이대로 이제 진행이 되더라도 다음번에 할 때는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할 그래서 때는 연초에 예. 한번 계획을 좀 잡아달라라고 예. 좀 부탁드린 부분이 이게 또 이렇게 계약하고 나면 3년 동안 계속 운영해야 돼요. 중간에 저희가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외쳐도 이미 저희는 계약서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중도 파기가 안 됩니다. 맞죠?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아무튼 그걸 그래서 고려해서 좀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예. 이분들도 계속 적자라고 체육과 괴롭히시잖아요.
계속 이제 저희가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다서 뭐 행정 서비스가 낮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큰 틀에서 통합 관리 한번 계획 한번 잡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번 거를 좀 계기로 한 번 더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지원 위원님. 예, 과장님. 지금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위탁 관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익률이 20% 안양시가 이제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매번 적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항상 적자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도 계약 시에 3년이라는 계약을 딱 못을 박아놓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통합 관리할 때 그런 문제를 지금 제기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적자 운행이 되는 곳은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저희가 그거 그렇죠. 검토할 때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에 넣어서 네. 한번 운영 그런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년 우리 안양시가 도비 시비 해가지고 테니스 배드민턴장에 투자는 엄청 해요. 개인 사설이 한다 그러면 이 정도 운영 깔끔하게 못하고 깨끗하지 않는데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적자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잘못된 그 야구, 그 어린이들 이틀 야구장 저기 예. 있었던 거 굉장히 말을 많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이 하나의 일환이에요. 문제성을 제기했던 거예요, 벌써 이미.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나중에 계약 단계에서 좀 그런 정리에 토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검토 시에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정은경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정의 없이 바로 의결 토록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의결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동일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죠?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부시장 직속 부서 안전행정국 양구청 및 동행정부시설도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